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머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로 사용되는 블레어 하우스. 이 블레어 하우스는요,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당시 정치책사 프란시스 프레스턴 블레어가 살던 집입니다. 바로 이 블레어의 이름을 딴 바로 그런 집이 블레어 하우스인데요. 이 앤드루 잭슨 대통령 당시의 정치책사 블레어. 이 블레어의 집을 백악관이 영빈관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데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1942년 전까지 백악관을 방문한 외국 정상들은 그냥 백악관에서 하루 묵고 나머지는 호텔에서 머물렀는데요. 처칠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야행성인 처칠 수상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새벽 3시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놀란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일리노우 여사가 이것을 거부하고 그 이후부터 백악관은 블레어 하우스를 사들여 영빈관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 이후부터 이곳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머무는 손님들은 책을 한 권씩 놓고 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곳에 머물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떤 책을 두고 올지 궁금합니다. 어떤 책을 두고 오는지 역시 외교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상하원 지도부를 잇따라 만났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조금 전에 예, 백악관 만찬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을 맞습니다. 만나기 시작했다 이거는 아니죠.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만찬이 시작이 됐죠. 예. 네, 저녁 식사 자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어떤 포즈를 취했을지 또 서로 악수는 어떻게 나눴을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거는 아직 그 소식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백악관 만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지도부와 잇따라 만났는데요. 여기에서는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한 미의회 지도부의 의구심을 좀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혹시라도 자신이나 이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며 그만큼 이 사드에 대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 환경영향 평가 때문에 그러나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더 고도화되는 것을 막고 전국적으로 완전한 폐기가 한미 공동의 목표이고 강력한 한미 동맹만으로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과거 한미 정부는 이 문제를 중시했지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악수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고 좀 있으면 나오겠죠. 네, 혹시 포옹을 또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자,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 조작 증언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것을 제보받고서 박지원 전 대표에게 관련 카톡의 캡처 화면이죠. 이걸 보내고 어떻게 이슈를 만들면 좋겠느냐 상의하려고 했는데 박지원 대표 측은 이걸 못 봤다. 이게 카톡 바이버라는 걸 통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모바일 메신저인데요. 이제 카카오톡과 비슷한 거죠. 바이버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이 모바일 메신저를 아마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언 조작 혐의로 어제 구속이 됐죠. 이유미 씨로부터 이런 증언이 있다는 카톡 대화와 캡처 화면을 제공을 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5월 1일. 그러니까 이 같은 제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이 카톡 캡처 화면을 박지원 전 대표에게 이제 보냈다고 하죠. 그러면서 박지원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슈를 만들까요?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지원 전 대표는 그런 자료와 메시지가 그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이제 해명을 했죠.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 모바일 메신저인 그 바이버로 이런 문자와 그 카톡 캡처 화면을 보내고 전화 통화까지 시도를 했지만 당시 그 해당 휴대전화를 비서관이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휴대전화를 그 관리하는 비서관은 당일 그 지방 출장 중이어서 그 뒤늦게 이제 이 같은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을 했지만 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직접 박지원 전 대표에게 그 전화로 확인을 할 거라고 그 판단을 해서 박지원 전 대표에게는 이 같은 문자 내용 등을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이게 도대체 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고 또 뭐 바쁜 일정상에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기도 한데. 뭐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이제 또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은 그렇게 넘어갈 일이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유미 씨가 대선 전에 조작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한테 토로했음을 시사하는 카톡 메시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5월 8일 그러니까 대선 바로 하루 전이죠. 예.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그 최고위원에게 그 보낸 카톡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그 망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아무것도 못하겠다. 너무나 후회되고 힘들어서 거의 잠을 못 잤다.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100번도 넘게 생각하는데 안 된다 하시니 미치겠다. 이런 이제 그 카톡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보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카톡만 보면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그 이유미 씨가 대선 전에 그 증거 조작 사실 그 토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또 이 같은 카톡에 대해서 도대체 그 사실이 뭐냐 이렇게 되묻는 카톡을 또 보낸 것으로 나타나서 도대체 뭐가 뭔지 지금 이 상태로는 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카톡도 이게 맥락을 바라봐야지 이게 딱 그렇죠. 부분만 띄면은 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그렇죠. 이 카톡 화면들이 지금 그대로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있는 화면인지 그 가운데서 또 일부 카톡 대화들은 그 지운 상태의 화면인지 이것도 사실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좀 진행이 좀 돼봐야 되겠죠.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그 28일 지난 엊그제였죠. 공개한 바 있는 이 당시 그 공명선거 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은 24일, 25일 그 이유미 씨가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주작 사실을 털어놨을 때 이 카톡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가 왜 이런 카톡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유미 씨는 횡설수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엊그제 두 사람의 그 카톡 대화록을 이용주 의원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카톡 대화는 빼놓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구두로만 들었지 자료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러나 국민의당 관계자는 모든 자료를 좀 확보하고 있고 5월 7일 이후에 카톡 대화 내용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달리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그래서 지켜봐야겠죠.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이제 검찰 수사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에서 이제 얼마나 이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는데 지금도 이제 진상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상황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도 합격정을 주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당일 보고서 채택이 결정이 됐습니다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 설전이 계속되면서 결국 오늘 오전에 다시 속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된 거 이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치열했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국회 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어제 잠깐 봤거든요.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원래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회의다 보니까. 예. 사회를 보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차수 변경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는 당초 29일 하루 청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오늘까지 이렇게 넘겼으니까 연장을 했으니까 이제 청문 계획을 바꾼 거죠. 사실은 변경한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게 그 정도로 할 얘기 검증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인가요? 왜 마무리 못한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각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예. 그 자료 제출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차수를 변경해서 새벽까지도. 예.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없는 상황에서, 청문을 더 진행하고 또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예. 특히 많이 논란이 됐던 그 논문 표절 관련해서도, 특히 그 석사학위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대 그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아직 결론이 나온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아직 판단하기에는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오전 중에 또 청문을 좀 계속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자료 제출이 그러니까 유성엽 위원장께서 버리장머리로 고쳐놓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뭐예요? 자료 제출이? 그것은 아주 해묵은 아주 고질적인 우리 정부의 잘못된 행태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자료 제출이라는 것이 국가 안보, 국방 등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공개됐을 때 어떤 국익의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또 그런 입장을 정부가 분명히 밝혀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외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다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자료를 가지고 항상 국정감사 때나 국정조사 때나 또 이러한 청문회 같은 때 이런 때 항상 국회와 그 정부가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저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문위뿐만 아니라 또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발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정부의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는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은 서울대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났다. 그러면 이거는 오늘 아침까지는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 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연구 부정 행위는 아니고 연구 부적절 행위다라고 결론을 냈었는데요, 과거에. 그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현재 그 조사에 착수도 아직 하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거고, 어제도 어떤 의원과 그 문제를 제기한 의원과 그 후보자 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사후에라도 이것이 연구 부정 어떻든 표절로 밝혀진다면은 사퇴 등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그 박사 논문, 석사 논문 이런 논문 표절 여부를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실입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뭐 마땅한 그 외부기관,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외부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청문회를 진행해 보면서 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뭐 최종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뭐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이런 부분을 운영되는 위원회라든지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이념 편향 의혹도 지금 논점이 됐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제. 예. 사실은 뭐 이제 본인이 결론적으로 본인은 자본주의 경영학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볼 때 지나치게 그 색깔론에 치중하는 것은, 색깔론에 입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예. 물론 뭐 종북이라고 하는 정당이 해산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얼마 전에 봤었습니다만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의연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는 임해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떤 그 색깔론 여기에 입각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김상곤 후보자가 취임을 하면은 뭐 외고 자사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뭐 그래서 교육계가 좀 많이 지금 달라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나쁜 제도도 문제지만은 그것을 충분히 사회적인 합의,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않은 채 갈팡질팡하는 거, 자주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바뀌어나가는 거, 이것이 좋지 않은 나쁜 제도보다도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외고 자사고 폐지 문제라든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그렇게 시행을 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 부작용을 미연에 좀 방지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뭐 김상곤 어제 그 후보자께서도 말씀한 대로 본인이 장관으로 취임하면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쟁점 정책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를 해서 확정하고 시행하겠다 이렇게 다행히 말씀을 해서 어떻든 졸속적인 급격한 변화 단기간 내에 그런 변경은 없을 것으로 봐지고, 앞으로 뭐 장관에 취임한다면 충분히 한번 논의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증거 조작 사건, 여기에 대해서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든 이것이 뭐 단독 범이냐 아니면 뭐 지도부의 어떤 지시에 의한 뭐 그런 일이냐, 이 문제가 뭐 논란이 드는데, 저는 뭐 그것이 뭐 그 문제를 떠나서 어떻든 국민의당과 관계가 돼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죄를 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또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은 검찰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력을 하고 존중을 하겠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또는 이 진상조사나 또는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오히려 혼선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책임을 지는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옳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잘못된 일이고 사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의 침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아주 초기에
그 사과를 하시고 이렇게 한 것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아주 잘 대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안철수 전 후보의 어떤 책임 문제나 뭐 그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걸어놓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그 시기상조 어떤 때 시기가 그럼 시기가 제때가 될 때는 언제예요? 저는 최소한의 이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사실관계라는 게 어떤 거죠? 이게 어떤 분이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냐, 예. 아니면은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보다도 더 조직적인 당의 개입이 있었느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다음에 그래서 법적인 책임 문제가 명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도의적인 문제는 그걸 종합해놓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지금 당장에 뭐 어떤 특정인의 책임 문제를 걸어놓는 것은 이 사태 진상 규명과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책임과 입장 표명은 조금 책임지는 것과 입장 표명은 좀 다르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니죠. 저는 제가 볼 때는 무턱대고 그냥 잘못했다라고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뭐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실관계의 규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너무 성급한 접근은 잘못하면은 사실을 왜곡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성급하게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승엽 의원께서 지역구가 왜 전북 정읍 고창 아니십니까? 예, 그죠? 예. 근데 지금 호남 민심이 말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이게 당 지도부의 대처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대선 예. 패배 이후에 호남에서 현재 저희 국민의당을 보는 시선이 아주 곱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고 또 책임을 지게 되면은 또 호남에서도 뭐 달리 또 보는 그런 여론도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뭐 지금 뭐 너무 일이 일비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봐지고 저희들이 정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분명한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또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좀 지금 당장 판단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몸도 마음도 조금 좀 가벼워질 수 있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1분 12초 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출근 시간입니다. 이제는 정체를 알리는 빨간불이 깜빡깜빡하는데요.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동교까지 도심 쪽으로 이동하는데 밀립니다. 이 구간 통과하는데 40분 가까이 소요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35분 이상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교통량 많습니다. 방화대교에서 여의도 구간까지 정체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도 30분 이상 소요되고요. 이후로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으로 다시 한번 정체입니다. 청담대교로 향하는 분당수서로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 3박 5일 일정이 지금 진행 중이죠. 방금 전에 드디어 두 정상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에서 환영 만찬이 이제 현지 시간 7시부터 시작이 된 건데 내일은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 문재인 대통령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 연방 하원 의원 3선을 지내셨죠. 김창준 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이 백악관 환영 만찬이 진행 중인데, 뭐 만찬에서는 별 얘기 안 나오죠? 네, 그저 굳건한 한미동맹 그 외에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좋은 얘기만 오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만찬에서는 할 얘기가 아니고 이제 내일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군요. 지금 미국 의회 상하원 지도부 간담회도 열렸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사드 배치 번복,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 의회에서 뭐 공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얼만큼 이제 신빙성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자꾸 이제 뭐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들 이제 국회의원들이 떠들어대는데, 지난번에 딕 더빈이 와서 참 두 가지가 불만인데, 하나는 사드에 대해서 환경 보고를 하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 예, 내년까지 안 된다. 그것도 이해 못하겠고, 미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대포를 놓는데 무슨 환경 보고입니까? 그다음에 둘째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대통령이 총사령관인데 국회 인준을 그런 것까지 인준을 받는 것도 말이 아니라, 그래서 돌아가서 뭐 좋지 않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의구심들을 버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 번에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이제 두고 보자 이거죠, 뭐. 예. 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렇고 넘어가지 뭐. 예. 처음 대통령이 당선되고 온 사람들은 뭐라고 공격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어제 틸러슨 미 국무장관하고 회담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죠? 근데 여기 이 북핵 문제 해결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정상회담도 그래서 이 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이죠. 북핵 문제가 가장 해결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예. 근데 경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관세 문제, 한미 FTA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예, 아닙니다. 그냥 자꾸 우리 FTA가 어쩌고 얘기하는데, FTA가 뭐가 문제인지 는 모르겠는데요.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큰 적자 낸 데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 멕시코, 독일, 비에트남도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우린 저 밑인데, 그걸 갖고 이렇게 기다려요. 뭐라 그러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자꾸 앞서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뭔가 미군들 와 있는 방위비 분담, 그것도 얼마 내라고 고지서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미리부터 야단하는지. 그것도 그런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할 때.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제 백악관 측하고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수출 장벽, 우리나라 관세 장벽을 좀 낮추는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통해서 중국산 철강이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좀 미디어에서 하는 얘기고. 예. 기다려 봅시다. 자동차의 수출 장벽을 낮춰주길 바란다는 게 무슨 말인지 거꾸로 물어보세요. 수출 장벽이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라바마에 현대 자동차가 지금 있는데 그것도 말하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용 창출이 됐으며 오늘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미국을 도와주긴 했는데 무슨 이런 소리가 무슨 말이냐. 거꾸로 공격하면 됩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께서는 결국은 이 북핵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게 뜨거운 쟁점입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용기안에서 단계적 북핵 해결을 강조했는데 이렇다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감대 형성은 어렵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단계적 북핵 해결을
어떤 단계를 말하는 건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선제 공격을 안 하겠다. 둘째는 대화로 해결하자. 그전에 안 그랬습니다. 절대 대화 안 한다고 그랬지. 세 번째는 레짐 체인지. 그 뭔가니 김정은 정권을 뭐 없애거나 뭐 이렇게 안 하겠다. 보완전인가 말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바꿔졌는데 그거와 우리나라의 해결 방법과 똑같은 내용인데 뭐가 특별히 이번 트럼프가 이렇게 바뀐 것은 우리와 공감대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선제 공격을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건데요 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뭐 선제 공격을 안 하겠고 정권 교체 안 하고 대화를 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하버드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월 28일 날 얘기한 것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포함한 대북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련하라는 것과 진짜 침대는 소리는 다른데 마련은 해야지 마땅히. 그 옵션이 안 될 때는 쳐야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안 하는 이유는 피차가 캐주얼티가 많을 테고 또 한국이 또 가장 피해를 받기 때문에 마지막 옵션이지만 한번 그렇게 해주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계엄령만 안 부렸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 갖고 뭐 이렇게 특별히 너무 그렇게 할 필요 과잉 대응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드 문제는 어떤 대화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사드 문제가 좀 약간 좀 미국에서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 그걸 분명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어떡하라는 건지, 뭐, 한 대를 했다, 두 대를 했다, 넉 대는 환경을 하고 내년에 한다, 금년에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확실히 바뀌고, 그 다음에, 심각한 그게 제가 말한 대로 어떤 분명한 정책을 밝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요, 이게 뭔가, 자꾸 중국이 저렇게 보복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지, 왜 사드 문제를 갖고는 대사관의 노조들이 둘러싸갖고 사드를 갖고 미국으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사인을 붙이고 이게 다 사진을 찍어갖고 번역을 해서 미국에 보냈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지, 뭐 이게 노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사드가 뭐 노조의 뭐 임금을 뭐 절감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왜 중국한테 가서 또 못하는지, 중국 대사관에 가서 왜 보복하느냐, 그것도 왜 못합니까? 우리 괜히 그냥 만날 미국만 갖고 그러고 중국한테는 찍찍 소리 못하고 참 이상합니다. 난 왜들 이러는지. 그리고 왜 이런 걸 뭐 또 뭐 레이저로 쏴서 뭐 죽어도 뭐 사드를 반대하느니,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대사관에서 불평을 했을까. 이거 이러는 거 아닙니다. 국가 간에 대사관에 가서 둘러싸갖고 그다음에 경찰은 또 전부 서서 쳐다만 보고 있고 이러니까는 미국이 오해하기 쉽죠. 이런 거는 해산을 시키던가 거기 대표를 불러다가 어레스트 하든가 이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기가 쫙 쉽게 됐습니다. 오해하기가 쉽게. 그래서 이게 사드가 이상하게 번져갖고는 미국 돌아가라, 뭐, 니들 이런 것까지 과감하게, 그 사드가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지, 방위형인데, 방위허자하고 갖다 놓은 건데, 우리 것도 아니고 미국 거 자기께 나와 갖다 놓은 거, 왜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지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미국의 경제사절단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 경제사절단이 이제 미국에 상당히 많은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한 모양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카드로서는 상당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좋죠. 근데 뭐 이번에 신문 보니까 뭐 누군 빼고 누군 꼈다 어쩌고 그러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죠. 머리를 잘 쓴 겁니다. 그러자라도 뭐 비즈니스맨이니까 이런 거는 참 좋은 제스처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시그널을 적을하면서 일종의 협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그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번에 삼성이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갖고는 가정제품 공장을 크게 세운다니까
노스캐롤라이나가 바로 워싱턴 밑에 있습니다. 예. 버지니아 바로 밑에. 그것도 한마디 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국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지 않냐. 우리 조그만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럼 뭐 할 말이 없죠. 쑥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알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이 뭐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 좋은 것도 좀 띄워서 공격을 합시다. 뭐가 문제냐. 예. 우리로서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당신들이 뭐 우리한테 크게 뭐 한 게 뭐가 있냐 좀 따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